네, 반갑습니다. 초등사이다 김선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거실 환경에 대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자, 거실 환경. 거실이야 뭐 그냥 소파 있고 뭐 TV 있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가급적이면 아이들 방을 따로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되면 이제 어느새 아이들 방의 책상과 책들이 이제 가득한 방으로 바뀌어 갑니다. 뭔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방으로 딱 만들어주면 더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죠. 우리나라에는 통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 입학한 학생들에게도 한번 설문해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일본의 도쿄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는 이렇습니다. 도쿄대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어린 시절 자기 방이 아니라 거실에서 공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심지어 거실에서 공부하던 아이가 공부방을 만들어서 따로 학습을 시작한 후 60에서 70% 확률로 성적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그렇게 나왔고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오픈된 거실에서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왜 그럴까? 거기 뭐 TV도 있고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도 다 들리고 시끄러울 텐데. 자,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초등학생이나 그 이전의 아이들은 자기 방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자기 주도력이 아직 미흡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호자와 함께 할 때 아이들은 바른 습관 및 기초탐구 학습 능력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실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이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자기학습 능력이라 그건 좀 알아듣겠는데, 기초탐구 능력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엄마가 설거지를 하다가도 아이가 거실에서 물어보는 것에 바로 반응을 하실 수가 있죠.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물어보고 답해주는 과정이 기초탐구의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환경에 노출되느냐 아니냐가 아이의 인지적 능력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초등이나 그 이전의 아이들은 거실에서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면요, 이제 텔레비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TV를 없애고 책상을 그쪽으로 갖다 놔야 되나요?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해하실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아이들 공부방을 거실로 옮기라는 게 아닙니다. 뭐 TV 없애고 책상을 들여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아이들이 무언가 호기심이 나서 물어보았을 때 함께 바로 그 해답을 찾는 열쇠들이 거실에 좀 이렇게 놓여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해답을 찾는 열쇠들이라 무엇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뭐 세계지도, 우리나라 전도, 뭐 동식물 도감, 뭐 사회과 부도, 뭐 공룡 백과, 뭐 영어사전, 한자사전 등등입니다. TV를 보다가도 아이들이 갑자기 물어봐요. 엄마, 부동산이 뭐야? 그때 직접 말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부모도 애매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바로바로 사전을 찾아서 알려주는 거죠. 아니, 선생님, 뭐 그냥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되는데 사전이나 그런 책들이 꼭 필요한가요?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바로바로 알려주면 되지 않나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이 없으면 스마트폰도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구체물을 뒤적이면서 찾는 과정을 함께 하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코모도 도마뱀이라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과 동물 도감을 펼쳐서 목차를 살펴보고 기억, 니은 순서를 되짚어 가면서 찾는 행위와 어떤 것이 뇌 활동에 더 자극을 줄까요? 책을 펼쳐서 목차도 찾아보고 넘기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뇌 활동에 훨씬 더 많은 자극을 줍니다. 검색은요, 그냥 뇌가 편히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동물 도감을 뒤적이면서 스쳐가는 다른 동물들도 모습들도 관찰하게 되고요. 또 앞뒤로 넘겨가면서 여기쯤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 과정들을 통해서 뇌가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새로운 신입스를 만들어 가요. 그러다가 코모도 돈마뱀이라는 사진을 딱 백과사전에서 찾아낸 순간 작지만 학습하는 과정에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때 작은 물고기를 한 마리 걷어 잡아 올리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자, 아니 선생님, 그럼요, 그 뭐 전집, 백과사전 전집 그런 것들을 지금 집안에 사다 놔야 되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전집을 세트로 놓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가령 뭐 역사 혹은 뭐 과학 관련 전집 수십 권을 세트로 놓으시는 분들 예전에 계셨죠. 그렇게 하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위압감을 느끼면서 바로 질려버립니다. 그냥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책 위주로 서점에서 한두 권씩 하다 놓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전집을 사 놓으시면 뭔가 본전을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을 보고 계속 읽으라 그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실에서 무언가를 막 전적으로 읽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궁금해서 물어보고 호기심이 가졌을 때 같이 함께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을 뜻하는 겁니다. 그냥 뒤적거려서 볼 무언가가 몇 개씩 두서없이 놓여 있으면 됩니다. 자, 세계 지도도 붙여놓고 식물도감 같은 책도 몇 권 구비해 놓고 뭐 영어사전, 국어사전 갖다 놓고만 하면 아이들 관심이 생기나요? 별로 관심이 없던데요. 네. 당연합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갑자기 지적 호기심이 막 넘쳐나고 탐구형으로 바뀐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뭐 지도를 붙여 놓으면 처음에 하루 이틀은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중에 무슨 장식품 마냥 하나 그냥 쳐다보는 것으로 끝나게 될 수도 있죠. 국어서전을 놓는다고 해서 1년 내내 안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일단 활용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광주로 출장 갔다 올게. 광주가 어디쯤인가. 물론 광주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하지만 그냥 쭉 찾아보는 겁니다. 아, 여기구나. 네. 아, 이번에 외갓댁에 가야 되는데, 자, 어떤 경로로 갈까? 자, 이쪽 루트로 갈까? 지도 한번 쭉 짚어보면서 여기를 지나가겠구나. 등등. 거실이 그저 그냥 뭐 아빠가 뭐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 소파에서 잠자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우리 아빠가 뉴스를 보다가 모르는 시사 용어가 나오면 사전도 찾아보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일단 먼저 부모님 먼저 활용을 하십시오.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거실은 무언가 모르는 것들이 생기면 바로바로 찾아보는 환경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일단 뭐부터 제일 먼저 갖다 놓는 게 좋을까요? 예, 제일 먼저 세계 지도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구본부터 갖다 놓으세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나라의 도시 이름을 듣습니다. 지금같이 뭐 코로나 때 뭐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지금 환자가 몇 명이 있다면 나라들이 막 나오죠. 하다못해 매일 뉴스에서 날씨를 예고하면서도 뭐 서울은 몇 도, 대구는 강수량이면 얼마 등등등 얘기합니다. 가장 활용이 많은 게 지도입니다. 뭐 세계 지도는 가능하면 뭐 지구본을 추천드리고요. 지구본은 좋은 게 아이들이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소파에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살펴볼 수도 있죠. 돌려가면서 찾는 과정이 흥미를 배가시켜요. 그리고 일단 입체적이죠. 자, 어떤 뉴스를 보거나 어떤 지역이 나오거나 할 때 꼭 함께 그 지도를 찾아보는 과정 거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어느 지역 이름을 일단 딱 듣는 순간 그 지역이 지도에서 어디다 라는 것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 그 후부터 아이들의 사회 시간이 재밌어집니다. 거기에 기후, 위도상 어디쯤이니까 무슨 기후겠구나. 거기에는 어떤 문화가 있구나. 주변에 어떤 나라가 있으니까 그런 영향을 받았나 보다. 역사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다양한 지식으로 쫙 확산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지도나 지구본 그런 것들을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게 식물도감, 동물도감 등등입니다. 초등시기 이후라면 그림이 들어가 있는 국어사전도 추천을 드리고요. 아이가 글자를 모른다면 그림 위주로 놔야 되겠지만, 글자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림과 글자가 적절히 섞여 있는 그러한 활용 도구들을 놓으시는 것이 좋고요. 국어사전도 가능하면 좀 고학년쯤 됐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사전도 바꿔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러한 환경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흥미하고 호기심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 함께 찾아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궁금하다고 할 때 이건 국어사전을 펼쳐보면 되겠는데, 동물도감을 봐야 되겠는데, 지도에서 유럽 쪽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등등의 방향성을 알려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그렇게 함께 하다 보면 그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우는 공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한 과정 자체는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익히고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돼요. 개방된 거실을 활용한다는 건 함께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걸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함께 하는 시간이 없이 그냥 거실에 그런 환경만 만들어 놨다. 그거는 뭐 그냥 넓은 자기 방이 생긴 것과 다를 게 없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그 월드컵 축구가 러시아에서 있었죠. 그때 러시아 어디에서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러시아 소치라는 지방에서 했습니다. 대부분 처음 소치라는 지역을 들었을 겁니다. 그 월드컵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제 그 지역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요. 혹시 그 소치가 아이들과 함께 세계 지도에서 어디 있는지 찾아보신 가정이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 반 아이들이 22명이었고요. 우리 반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세계 지도로 그 소치가 어디 있는지 찾아봤는지. 아빠랑 함께 찾아봤다고 이야기한 친구가 딱 2명 있었습니다. 22명 중에 2명. 한 아이는 이제 거실에 지도가 있어 찾아봤다고 했고요. 한 아이는 사회과 부도로 찾아봤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정이 그 2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오늘 바로 거실에 붙여놓을 세계 지도 한 장 주문하시고요. 예. 뭐 수학 학습지 막 풀라고 이렇게 으름장을 너 빨리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그런 것보다 그러한 지역이 어디 있는지 함께 찾아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아이에게 흥미진진한 살아있는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의 자녀교육 베스트셀러 중에 거실 공부의 마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 오가와 다이스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에게 지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고 싶다면 무조건 거실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거실에 지적인 아이템을 집결시키세요. 자, 지금 우리 집 거실에 놓인 지적 아이템 몇 개나 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초등사이다 김선호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